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요. 오늘은 우리의 저녁 식탁이 랜섬웨어의 인질이 됐던 실제 사건, 그 중심에 있었던 한 거대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이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를 두고 해커들이 몸값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마트 진열대는 텅 비어버리고 당장 오늘 저녁 메뉴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게 무슨 먼 미래의 SF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이 불과 몇 년 전에 끔찍한 현실이 됐었거든요. 바로 이 사건의 중심에 JBS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육류 가공 회사,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이죠. 2021년에 이 거대 기업의 시스템이 해커들 손에 완전히 넘어가면서 전 세계 식품 공급망이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공격이 대체 어떻게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켰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생산 라인,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회사를 움직이던 모든 디지털 신경망이 그냥 딱 마비된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들이 전부 멈춰서니까 미국 전체 소고기 공급량의 거의 5분의 1, 그러니까 20%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인질로 잡혔고 공급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해커들,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네, 바로 돈이었죠.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무려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약 122억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결국 JBS는 이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시스템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해커들이 요구한 지불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이었거든요. 왜 하필 비트코인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현대 랜섬웨어 공격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왜 그렇게 이 디지털 화폐를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는 주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걸 통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거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둘째,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범죄자 신원을 숨길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걸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뭐랄까 거의 완벽한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격자들을 훨씬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해결책, 바로 디지털 방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JBS가 실제로 겪었던 끔찍한 현실이고요. 오른쪽은 만약에 제대로 된 계획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상적인 대응입니다. IEC 6243이라는 산업 시스템 보안 국제 표준을 따랐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대신에 침해 범위를 딱 고립시키고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는 대신에 미리 준비해둔 백업 데이터로 복원하는 거죠. 결과가 정말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게 뭐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규칙, 그러니까 이 국제 표준만 잘 따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딱 두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어선은요, 바로 백업과 복구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중요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또 그 백업 파일이 진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건지 평소에 확인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만들어두는 거.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JBS는 해커에게 122억 원을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 제어입니다. 이건 마치 아파트 모든 세대 열쇠를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딱 자기 집에 필요한 열쇠만 주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다중인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디 로그인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나서 휴대폰으로 인증코드 한 번 더 받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정말 그 사람 맞아요라고 한 번만 더 확인하는 절차, 이것만 있었어도 공격자가 애초에 문턱을 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JBS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안 투자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몸값과 국가적 혼란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네. 보안은 그냥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보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녁 식사가 인질로 잡혔던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을 통해 이 디지털 시대의 취약성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겠죠. 우리의 식량 공급망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면 과연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교통 시스템, 통신망, 과연 우리의 다른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은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